안녕하세요. 인생사연 로그입니다. 오늘은 돈 때문에 등을 돌렸던 두 형제가 어머니가 남긴 유산 덕분에 다시 가족이 된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준호 씨와 민호 씨 두 형제입니다.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형제는 어머니가 남기신 유일한 재산인 낡은 집 앞에서 서로를 향해 차가운 칼날을 겨누었습니다. 형인 준호 씨는 평생을 부모님 곁에서 모셨고 집을 수리하고 생활비를 보태며 가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동생인 민호 씨는 일찍이 고향을 떠나 자수성가했지만 형은 그런 동생이 부모님을 외면했다고 생각했죠. 두 사람은 결국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 단 한 번도 서로를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3년이 지난 오늘 유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낡은 집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 속에 앉아 서로를 외면하는 두 형제의 모습은 3년 전 어머니의 장례식장 풍경과 겹쳐 보였습니다. 형님, 어머니 유산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유산? 내가 그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이 집을 지키려고 쓴 돈이 얼마인지 알아? 어머니 유산은 나한테 전부 주시는 게 맞지. 형, 내가 고향에 없었다고 해서 어머니를 외면한 건 아니야. 나도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 보내드렸잖아. 형 마음만 어머니께 효도했다고 생각하지 마.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섭섭함만 쏟아내던 두 형제 앞에 마침내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공개하며 이들의 해묵은 갈등의 뜻밖의 반전을 가져오게 되는데 유산 문제로 갈등을 겪던 두 형제 준호 씨와 민호 씨. 3년 만에 만난 그들 앞에 변호사가 어머니의 유언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쳐들었고 두 형제는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이 집과 모든 재산은 두 아드님께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변호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형제는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공평하게라뇨? 변호사님, 제가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쓴 돈이 얼마인데요? 어머니 병원비며 생활비, 수리비까지 제가 다 책임졌습니다. 동생은 돈이나 조금 보냈을 뿐 얼굴 한번 제대로 비추지 않았어요. 이건 불공평합니다. 형, 말이 심하네. 나도 없는 형편에 생활비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형이 한 게 전부 효도라고 생각하지 마. 나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두 형제는 유산의 공평성이라는 이름 아래 30년 넘게 쌓여온 해묵은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상대방이 얼마나 불성실했는지 다투며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편안하게 보내드리지 못했던 후회와 자책을 서로에게 전가했습니다. 이들이 서로를 향해 쏟아내는 말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3년의 침묵이 깨지자 그 안에는 화해 대신 더 깊은 상처만이 남아 있었죠. 두 형제의 싸움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변호사는 그들의 싸움을 멈추게 할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과 함께 어머니께서 특별히 남겨달라고 부탁하신 것이 있다며 낡고 빛바랜 봉투 하나를 꺼냈는데 끝없는 싸움을 이어가던 두 형제 앞에 변호사는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사랑하는 내 아들들에게라고 어머니의 정갈한 글씨가 쓰여 있었죠. 두 형제는 그제야 입을 다물고 편지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는 형제에게 양해를 구하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들,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하늘에 있겠지. 편지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처음 만났던 때의 설렘, 결혼 후 작은 가게를 꾸려가며 느꼈던 행복, 그리고 준호 씨와 민호 씨를 낳아 기르며 느꼈던 기쁨과 보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단다. 매일 가게를 마치고 돌아와 엄마 손을 잡아주며 고생했다고 말해주었지. 너희를 낳았을 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단다. 우리 가족 넷이 함께 웃으며 지내온 그 시간들이 엄마에게는
평생의 보물이란다. 두 형제는 어머니의 편지를 들으며 서로를 미워하던 마음을 잠시 멈췄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해온 가족이었지만 그들은 어머니의 속마음을 이렇게 자세히 들은 적이 없었죠. 그저 무뚝뚝하고 희생만 해온 어머니인 줄로만 알았는데 편지 속에는 어머니의 따뜻하고 섬세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편지는 그동안 두 형제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죽음 이후 어머니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힘겨운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편지 속에는 두 형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죽음 이후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는 슬픔에 잠길 틈도 없이 홀로 가장의 무게를 견뎌내야만 했죠. 아버지가 떠나고 엄마는 혼자 남게 되었단다. 너희를 키우기 위해 온종일 허리 펼 새 없이 일했지만 가끔은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지. 그때마다 엄마는 너희를 보며 힘을 냈단다. 너희가 씩씩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엄마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지. 어머니는 편지에서 두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자부심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준호는 어릴 때부터 듬직했지. 늘 엄마 곁을 지키며 살갑게 챙겨주었지. 엄마는 준호가 곁에 있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른단다. 그리고 우리 민호는 엄마를 똑 닮아 재주가 많았지. 비록 엄마 곁을 떠나 멀리서 살았지만 엄마는 늘 민호가 자랑스러웠단다. 어머니의 편지를 듣는 동안 두 형제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이 보냈던 돈과 시간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오만함이 부끄러워졌죠. 어머니의 삶은 그들이 보낸 돈 몇 푼으로는 절대 채워질 수 없는 깊은 외로움과 희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속에는 두 형제의 다툼을 멈추게 할 결정적인 반전이 담겨 있었는데 어머니의 편지 속에 담긴 가슴 아픈 이야기에 두 형제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변호사는 편지 속에 담긴 마지막 유언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편지와 함께 두 아드님께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낡은 통장 2개를 꺼냈습니다. 두 통장 모두 오래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통장의 겉면에는 준호 씨와 민호 씨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이것은 어머니께서 두 아드님께 직접 전해드리고 싶으셨던 마지막 선물입니다. 유산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 먼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두 형제는 떨리는 손으로 각자의 통장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들은 통장 안에서 자신들이 어머니에게 보낸 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통장에서 발견한 것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통장 안에는 준호 씨와 민호 씨가 보낸 돈이 한 푼도 쓰이지 않고 그대로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장의 마지막 입금 날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이었고 잔액은 두 사람이 보낸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토록 돈을 주고받으며 다투었던 그들의 돈이 어머니에게는 그저 고이 간직해야 할 보물이었던 것입니다. 두 형제는 통장을 확인하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어머니의 생활비로 보냈던 돈이 단 한 푼도 쓰이지 않은 채 그대로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통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변호사는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통장들은 너희가 엄마를 생각하며 보내준 사랑이란다. 엄마는 너희가 보내준 돈을 쓸 수가 없었어. 너희가 힘들게 번 돈이 엄마를 생각하는 귀한 마음이 담긴 돈이었기에 어머니는 편지에서 돈을 쓰지 않고 모아둔 이유를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통장들을 들여다보았단다. 통장에 찍힌 날짜와 금액들을 보면서 너희가 엄마를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지. 이 돈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엄마에게는 너희의 사랑이었단다. 돈이 부족할 때도 있었지만 엄마는 이 통장들을 보며 힘을 냈단다. 너희가 엄마를 이렇게나 사랑해준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두 형제는 통장을 부여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들의 돈을 놓고 서로를 비난했던 순간들이 떠올라 부끄럽고 죄스러웠죠. 어머니의 삶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결하고 숭고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는 두 형제에게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깊은 울림을 주었는데, 어머니의 편지를 통해 유산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두 형제는 더 이상 서로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담긴 편지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이 돈은 엄마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엄마를 위해 아끼고 모아둔 너희의 마음이니까. 부디 이 돈으로 싸우지 말고 서로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렴. 엄마는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형제로 살았으면 좋겠다. 편지를 다 읽은 변호사는 두 형제에게 통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준호 씨와 민호 씨는 서로를 향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 씨는 30년의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동생의 어릴 적 모습을 떠올렸고, 민호 씨는 묵묵히 어머니를 지켜왔던 형의 고된 삶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내가 형이라고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했구나. 어머니가 너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는 이제야 알았다. 형, 나도 미안해. 멀리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돈 보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 형이 어머니 곁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는 이제야 알았어.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3년의 긴 갈등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 덕분에 화해한 두 형제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통장의 돈으로 낡은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이 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추억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죠. 형제는 이제 매주 주말마다 이 집에서 만납니다. 함께 모여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해먹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듭니다. 한때는 유산 때문에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었던 그들이 이제는 이 집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바로 가족 간의 사랑과 추억이라는 것을요. 어머니가 남기고 싶었던 유산은 바로 흩어졌던 아들들의 사랑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웃음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며, 저는 다음 사연 라디오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